여기는 대한민국 국제사 방위산업전시회 카덱스입니다. 입장이 불어될 수 가능성이 있어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만년시위단체는 저희가 입장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프리페이에서 오늘 저는 다크투어 1일 가이드를 맡은 전쟁 없는 세상 운영위원 문치라고 하고요. 한국산 무기가 수출 그리고 사용되는 국가는 대부분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인권 상황이 열악하거나 국내외 분쟁에 개입된 국가가 많고요. 이런 국가들이 카덱스 그리고 다른 무기 박람회에도 다수 VIP로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11번째 뉴스크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야, 오늘 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평화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전쟁 없는 세상 사이트에서 읽은 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와. 이게 전쟁 없는 세상 사이트에 있는 예, 너무 글귀라는 좋습니다. 거죠? 네. 그 뭉치님 이 좋은 글귀도 소개된 김에 좀 그 전업세라고 저희 또 줄여서 부르잖아요. 전쟁 없는 세상 소개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쟁 없는 세상은 2003년에 병역 거부자들과 병역 거부자들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시작된 단체인데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반전 평화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쟁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의 착취와 차별, 억압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제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 핵심 축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전쟁을 지탱하는 징병제도. 네. 그래서 이제 병역 거부 선언과 그 병역 거부를 이제 직접 실천함으로써 네, 전쟁에 저항하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네. 무기 산업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무기 산업에 저항하는 그런 활동을 두 가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뭉치님 모신 게 지난주에 우리 신다은 기자 한겨레 21에 쓴 기사 때문인데요.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 맞죠? 네. 이 기사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여러 그 방산 기업들이 이제 무기를 사러 온 기업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 자리에 어떤 뭐 기업 박람회처럼 무기를 홍보하는 자리가 여러 우리가 더 많이 있어요. 죽일 수 있다. 이거 한 방에 더 많이 죽일 수 있다. 이거를 좀 홍보하는 그렇죠, 자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그렇죠. 이만큼 살상력이 있고 혹은 파괴력이 있고 우리 무기 한번 봐라 이런 자리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 전쟁 없는 세상을 비롯한 이 반전 단체들이 이 전시 속 전시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그게 어떤 다크 투어를 네. 몰래 이어폰을 끼면 이 무기에 관한 어두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몰래 들을 수 있는 투어죠. 이건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고 어디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맞습니다. 있는지. 네. 그게 뭐 공식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네. 거기는 이제 반전단체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이 무기가 얼마나 살상력이 좋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이어폰을 띡 끼면 특히 필리핀이 민다나오 섬을 폭격하는 데 사용되어서 민간인들을 많이 살해하는 그런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오랫동안 비폭력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웨스트 파푸아 지역에서 진압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비밀리에 이제 귀에 꽂으면 이제 실제로 이 전시회 실상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이번에 처음인가요? 이게 좀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처음으로 시도해본 행사였어요. 사실 무기 박람회라는 게 열리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죠.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고 네. 사실 가면은 일반 관람객들도 가가지고 되게 뭔가 즐길거리, 소위 말하는 즐길거리가 많은 행사예요. 사실 무기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가면 신기하잖아요. 막 탱크 막 이렇게 있고 총도 막 만져볼 수 있고 포장이 돼 있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가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혹은 이웃 국가들에서 팔려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군비를 많이 쓰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조금 더 친숙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기획을 처음으로 해본 행사입니다. 이게 되게 물론 거기 가서 고초 많이 겪으셨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고차원적인 저항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그 전까지 이제 반전 단체가 이렇게 손팻말 들고 있다가 끌려 나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요자가 들을 수 있게 뭐 거기서 어떤 뭘 외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때 경호원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그죠? 사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비밀 다크 투어 참관기라고 이제 네. 저기 그 기사 제목도 나가고 이랬는데 비밀로 기획한 게 절대 아니고 저희는 이 안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뭔가 방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가 시민들을 모집해서 이 안에서 어떤 무기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하고자 했던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기 때문에 비밀로 기획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보네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티가 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티가 나. 아니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아니 그것도 절반 있지만 네. 뭉치님 그날 걸으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 대한항공 부스가 있으면 뭉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 무기는 뭐 무인기로 몇 명을 죽였고 이러면서 다니니까 그걸 이렇게 들으면 비밀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좀 약간 밖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리플렛도 나눠주고 피켓 시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집회 신고를 사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장 자체 이제 반전 시위 단체는 출입 금지다라고 붙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 안에서는 시위할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등록도 하고 티켓도 사고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한 관람객으로 갈 수 거거든요. 있는 것이니까. 네. 네. 실제로 중단하고 나가라고 명령을 또 요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위하러 온 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관람하러 온 거다라고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붙었거든요. 아마 저도 평화를 사랑하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그런 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얼굴. 그런데 아마 이렇게 무기를 보는데 이런 표정이 아니고 이런 표정이니까 티가 났겠죠. 네. 저도 한 4-5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본인이 미행을 당한다는 걸 아는 되게 좋은 방법이 2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골목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절 따라서 들어오다가 막 단체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너무 재밌는 투어인데? 아니 그러고 나서 저를 왜 안 끼워줬습니까? 와, 그러고 나서 네.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따라 들어오다가 하고 놀라잖아요. 그럼 그분의 눈을 보면 눈을 절대 안 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면 미행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투어가 그러니까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어떤 무기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셨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게 사실 다 어떤 죽음의 박람회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소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무기 박람회라는 게 주요한 고객층은 사실 분쟁을 겪고 있거나 혹은 이제 뭔가 어떤 독재 국가여서 어떤 공권력을 사용해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제 시민들을 많이 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많이 초대가 돼서 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로직하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무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나쁜 거네요. 그 민주화를 막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화 평화를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1년이 넘게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무기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이 또 여기다 부스를 차렸는데요.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는 어떤 전투기 모델을 전시를 해놓고 가상으로 몰아볼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던 걸 또 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국영 무기 기업인 엘비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랑 이제
협력해서 이제 무인 어떤 그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는 사프란이라는 프랑스의 무기 회사도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고객들을 만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LBH 시스템즈랑 MOU 맺었잖아요. 네, 맞아요. 카이인가요? 하나랑 카이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MOU를 맺는 것도 사실 무기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맺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직접 무기를 이스라엘에 파는 것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의 무기 기업들과 이제 같이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대한항공이 있었죠. 대한항공은 민간 항공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70년대부터 어떤 그 전투기 정비 사업 같은 거를 계속 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무인기 사업을 이제 계속 드론이죠. 네, 그러니까 무인기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조종하지 않는 무인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부스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고. 부스에 가면 이 무기는 표적을 막 바꿀 수도 있고요. 표적이 나타났다 사라져도 다시 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그러니까 이 설명은 우리 다크투에서 설명하신 게 아니라 네, 그건 주최 이제 측이 부스에서. 설명했다는 네. 거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뭐 그런 나라로 강국 이게 강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한국이 세계 10위 혹 뭐 9위 내지는 10위 정도의 무기 수출 국가. 이미 상당히 강대국. 네, 이미 그분들 기준에 따르면 네. 이미 이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학살에 대한 책임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그 한국을 방산 수출 4위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되게 저는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강국이 되려면 사실 우리가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거고, 그죠? 평화가 지속되는 한 4대 강국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무기들이 개발돼서 그보다 더 좋은, 더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참 안타깝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기밀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잘 아시고 이렇게 설명 그런 까지 해줄 수 있는 것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무기 산업은 정말 비밀주의가 강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뭔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국가 안보 사항이다, 혹은 기업의 기밀이다 이러면서 이제 절대 정보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의존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무기 파는 기업들에서 발표하는 어떤 홍보물들 이런 거에 많이 이런 거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요.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한국에서만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또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은 기자님께서도 이제 취재하시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진짜 이게 어려운 측면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저희도 되게 빡세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딱 검증되어 있는 정보 소스가 없다 보니까 되게 어떤 이 방위 산업 자체가 민주적인 감시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산업이고, 그만큼 이제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든지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멘 내전에 이제 참여한,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아세요? 그 군인 SNS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수출된 사실조차 공개가 안 되거든요. 특히 살상 무기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우디 군인이 이제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당시에 이제 뭐 반군이나 혹은 이 사우디 군이 이렇게 셀카를 찍는데 거기 한글로 우리 무기가 써 있는 거죠. 세열 수류탄 막 그렇죠. 한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딱 그냥 보면 이 알 수 있는 우리 무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뭘 어디에 수출하고 있는지도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한강 작가님 이 이제 상을 받았지만 지금 나라 뭐 온 세계가 전쟁 중인데 뭐 잔치하고 그런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다시 우리가 전쟁 심지어 하나도 아니고 2개의 전쟁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이 이제 방산 수출도 실익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2개의 전쟁하고 아직
뭐랄까 직접 연관된 무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아직은 없는 거죠. 한국은 이스라엘로 무기를 작년 10월 7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어떤 무기가 수출되었는지 파악은 어려워요. 네. 이제 작년 10월 이후 최소 17억 이상의 무기를 한국이 이스라엘로 수출을 했고요. 부품이든 확인된 그죠? 것만 네, 17억 확인된 것만요. 네. 그래서 그 이상도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이제 공개되지 않은 확인. 바이기 때문에 확인은 어렵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저희가 직접 무기 수출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인접 국가에서 무기 수요가 정말 폴란드 많아졌고, 이런 데가 네. 엄청 많이 네, 우리 거 수입해갔죠. 그래서 한국이 사실 어떤 유례 없는 방산 어떤 그 호조를 호황. 받았다.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어떤 헤드라인은 이제 28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제 모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산주가 엄청 오르고 있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이다. 이렇게 아이고. 언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네요, 사실은. 네, 정말 그런 기사들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방산 산업은 너무 뭐랄까 효자 산업 같이, 그러니까 일단은 군 사력의 증진과 경제적인 기여라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반전단체에 대해서도 막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종식해야 된다. 이제 무기를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중간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단번에 우리가 무기가 제로인 시대로 바로 나아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비인도 무기를 뭐 없앤달지 뭐 분쟁 국가에는 적어도 팔지 않는달지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떠세요? 적어도 분쟁 지역에는 팔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는 확산탄 같은 것들도 한국의 무기박람회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전시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확산탄, 그거 진짜 충격적이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확산탄이 한국 카덱스 무기 박람회에서 전시가 됐는데요. 하나의 폭탄 안에 작은 그 소폭탄이 막 100개, 200개가 각자 또 터지는 거예요. 파편이 막 터져가지고 사람한테 막 박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군인하고 민간인을 구분을 안 한 네. 거죠, 사실은 그 무기는. 그래서 이게 그 확산탄 금지 조약이 생긴 이후로는 국제법으로도 그 조약 가입 국가에서는 불법 무기로 네. 분류가 되는데요. 한국이 이제 확산탄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판매가 그 생산이 되고 있는 무기 체계이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지난 6월에 프랑스에서 열린 무기 박람회가 있어요. 유로사톨이라고. 거기에 이제 KDI 인더스트리가 참가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마 확산탄을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근데 거의 금지된 나라잖아요. 금지된 나라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가들이 국제 엠네스티 프랑스 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확산탄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전시물에서 이제 내리는 그런 해프닝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또 생태나 나무나 뭐 이런 숲에 관심이 좀 있는데 친환경 무기. 이거 친환경 무기 뭡니까? 이게 뭐 이 무기를 쏘면 환경이 살아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환경을 이 무기를 만들 때 무슨 뭐 이렇게 좀 뭐 탄소가 덜 배출된다는 얘기인가요? 뭔 얘기인가요, 도대체? 저도 사실 네. 왜 뭔가 이제 인지적으로 이해가 정말 안 돼서 네, 저도 되게 깜짝 놀랐던 무기인데요. 아마 다은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이제 풍산이라는 탄약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환경 탄약이라는 것이 이제 버젓이 정말 큰 이제 전광판에서 이제 막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친환경 탄약이라는 품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탄약과 친환경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되는가? 네, 너무 친환경 어떻게 안 케이블카 뭐 어울리잖아요. 그것도 있긴 합니다. 역시 인지 구조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스에서 이제 직원분한테 친환경 탄약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이 탄약에
납성분이 들어가나 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런 납성분이 들어간 탄약을 열대우림이라든지 이제 숲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 열대우림을 해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탄약이 뭐 열대우림이 많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수출이 되는데 네. 네,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제 납을 빼고 만든 것이 친환경 탄약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그 입을 확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근데 드는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니잖아요. 하고 있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저도 그걸 여쭤봤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불탄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사실 탄소가 더 많이 드는데 네. 이 무기가 애초에 저탄소가 가능한가 그런 사실은 이게 정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뭐 진짜 뭔가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어떤 그런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도 탄소가 막대하게 발생이 되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수많은 생명을 맞습니다. 사실 살상을 하는 거고 또 대지를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파괴라든지 재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 부담, 탄소 배출은 전혀 거기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린워싱이네요. 그죠? 그렇죠. 너무 이상한 그린워싱이죠. 뭐 문해력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참 이걸 뭐 문해력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 말 자꾸 만들어내는데 맞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하다가 약간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기후를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그렇게 않을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와 저를 비롯한 평화 활동가들이 늘 외치는 것은 전쟁을 지속하는 기후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기후 정의의 끝은 반정이죠. 그렇죠. 네. 네. 몸에 좋은 담배 같은 거고. 네. 집대로 부수면서 친환경 망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물데코랑 체류탄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특히 시위나 이런 데 이 어떤 어떤 민주화 시위가 많은 동남아시아에 많이 수출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2020년에 이제 태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막 일어났던 거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물대포로 막 많이 진압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용된 그 물대포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아니, 민주주의를 좀 있죠. 수출하면 안 됩니까? 뭐 우리도 지금 폭력을 약간 수출하고 위협을 있는 받고 거야.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의 그 어떤 도도한 맞아요. 역사를 좀 맞아요. 수출할 수 있을 텐데 그 체류탄이나 물대포 같은 걸 수출하고 있다니 사실 기가 막힙니다. 민주화 시위가 활발한 그 지역에서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 뭐 K 민주주의 해가지고 사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인물위원 이렇게 행진곡 같은 네. 게 수출이 됐죠. 네. 수출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전파가 됐죠. 네,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 그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수출된 무기 체계들이다, 장비 치안 장비들이다 이런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성을 좀 해야 됩니다. 한겨레에서도 K방산 뭐 이런 거 좀 썼죠. 신당 기자가 좀 조사해 오셨죠. 본인이 조사해서 절 줬어요. 그리고 지금 네. 저를 방패 삼는데 아니 뭐 이제 뭐 K방산이 뭐 어쨌든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다. K방산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 우리 공군의 피라미드가 상군을 날았다. 뭐 이런 기사들인데 네. 저도 사실은 무기박람회를 안 갔으면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감수성이 이 무기 너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까지 아직 못 가는 생기는 이것도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산업이야라는 인식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반정활동가님 그날 시위할 때 그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무기를 우리가 많이 팔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계속 팔면서 무기를 많이 팔수록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무기가 언젠가는 우리 머리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팔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인데 우리 한겨레도 이런 질문을 조금 더 천착을 할 필요 있지 않나. K방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리 고민을 희석시키고 아주 나쁜 그런 언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안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한번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네. K 방산의 이면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뭉치님 쭉 전체적으로 오늘 출연하시면서 못하신 이야기 있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기 박람회가 이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신념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고 이렇게 큰 무기들을 보면 너무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기 박람회 현장을 다은 기자님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소음이 정말 크잖아요. 네, 뭐 맞아요. 사격 훈련을 하는 어떤 이벤트도 있고 네. 또 축포도 아덱스라는 축포도 쏘고 아덱스라는 데 가면 이제 에어쇼를 정말 기깔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온종일 전투기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멋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분쟁 지역에 있다면 이 소리가 과연 멋있을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 우리는 어떤 공포에 휩싸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사회적 상상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K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 산업을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이 산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싶은가? 그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한테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힘을 좀 모으고 싶습니다. 같이 좀 많은 시민들이 연대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적 상상력은 우리가 같이 꿔야지 이룰 수 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크린!